소금하고 소금물하고 남성의 힘하고는 상당히 관계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남성의 어떤 발기 상태를 결정하는 부분은 저희 소금 드시는 분들을 보면 아침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 소금 드시고 지인들에게 소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인들한테 소개할 때 야 그거 먹었더니 그게 달라지더라 라고 소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뭐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소금하고 소금물하고 남성의 힘하고는 상당히 관계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남성의 어떤 발기 상태를 결정하는 부분은 근육이 아니고 혈액이에요. 혈액과 호르몬 신호 체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보디빌더들이 막 근육질의 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가끔 쳐다보면 저 사람들은 거기 있는 근육이 제대로 단단할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 몸에서 우리의 의지와 명령으로 말을 안 듣는 게 몇 군데 있어요. 심장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을 못해요. 심장 뭐 뛰어 마라 이거 조절이 안 된단 말이죠. 또 하나가 우리 남성의 힘상이 그거예요. 걔 보고 우리 의지로 뭐 커져라든가 세져라든가 단단히 이거를 명령이 안 된다. 이게 근육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혈액의 문제고 그건 혈관의 문제고 호르몬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죠. 혈액, 혈관, 호르몬.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강화시켜주고 관리해 줄 거냐가 걔를 결정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이제 혈액의 양이 제대로 풍성해져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혈액의 질도 좋아져야 되죠. 그래 독성질 이런 게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혈관 부분들이 딱딱해져가지고 이게 팽창 정도가 만들어져 이게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 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호르몬 부분이죠.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인데 뇌에서 그걸 보고 반응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러려면 이제 평소에 관리를 해야 돼.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발기력을 결정하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제 비아그라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없을 때는 사람들 뭐 개고기 먹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개고기가 효과가 있냐 없냐 그랬는데 개고기 자체는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게 우선 단백질이더라. 단백질 들어가면 좋아지겠거니 하는 거 심리적인 효과가 되게 커요. 근데 비아그라는 이제 그 메커니즘을 밝혀낸 거란 말이에요. 비아그라의 작동 원리는 간단해요. 혈압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평소 혈액 관리, 혈관 관리를 제대로 해서 가면은 그런 남성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 그 중요한 게는 부부 간의 어떤 신뢰 부분이죠. 서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서로가 도와주면은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그것도 우리 몸의 건강의 일부고, 건강을 하려고 그러면은 몸에 우리가 혈액 관리를 하자, 혈관 관리를 하자, 호르몬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그게 바탕이 되는 게 소금이고 물이고 미네랄이다. 그리고 그걸 먹었던 분들이 그런 효과들을 좀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힘하고 소금하고 관계가 없다라기보다 관계가 있다라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요. 그리고 이게 남성의 힘만 이렇게 뭐 강조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성도 마찬가지인데 여성 같은 경우는 좌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효과들이 있어요. 소금물 좌욕을 하면은 그 질의 건강 부분과 질의 냄새 부분 이런 부분 해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남성들도 좌욕 효과가 있어요. 회원부 부분을 이제 따뜻하게 해주고 그게 미네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좌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 좌욕을 하는 것도 남성의 힘을 강화하고 여성 부분의 질 건강을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 그러면은 내적으로 소금을 먹는 것과 외적으로 이렇게 가해지는 이런 부분이 보완된다 그러면은 건강한 성생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가님, 우리가 소금물은 당연히 마셔야 되는 거고 필수인데 바닷물을 먹으면 죽어요. 왜 그럴까요? 바닷물 먹으면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나 뭐 이런 재난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바다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표류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대부분 다 갈증으로 죽어요. 주변이 다 물인데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데 주변이 다 물인데 목말라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말라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바닷물을 먹게 돼 물이 있으니까 먹게 되는 순간에 갈증이 폭증을 한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건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 몸은 0.9%의 소금물이에요. 바닷물은 3.4%의 소금물이에요. 0.9와 3.4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물이 있을 때 물이 어디로 이동하냐 부분은 답이 뭐예요?
0.9% 쪽에 있는 물이 3.4로 이동을 해요. 우리가 물을 먹으려고 얘를 먹었는데 물을 오히려 뺏어가 버리는 거죠. 안 그래도 갈증이 나서 온몸에 세포가 물이 달라고 난리고 물이 없어도 난리인데 그 조금 남아있는 물마저도 바닷물을 먹으면서 뺏겨버린다. 그래서 그렇게 뺏어진 물을 갖고는 다 관장 효과에서 솔솔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짠 바닷물은 그러니까 염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것도 다 그 염도의 차이에 의한 삼투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음식을 먹었을 때 위에서 소화된 다음에 장을 통과해서 피로 이제 영양분질이 가야 되는데 그걸 가는 과정에도 그 미네랄에 의한 삼투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것보다 안이 짜니까 0.9% 짜니까 그걸로 이제 이동한다. 그 다음 세포로 들어가는 것도 다 걔들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부분인데 바닷물은 3.4고 얘가 0.2, 여기에 의해서 차이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의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을 이제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또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예요. 그러면 바닷물은 3.4인데 우리 몸이 왜 0.9%일까? 이제 의문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지구가 45억 년 전에 이제 지구라는 애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초기 지구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었겠죠, 그죠? 화산이 폭발하고 회성들이 충돌하고 별들이 충돌하고 진진폭발할 거예요. 황산, 염산, 화산들이 나는 가스들에 의해서 난리치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물에 녹아서 가다 보니까 바다는 황산과 염산의 바다로 바뀌어버려요. 그 황산, 염산은 다 두꺼운 물이에요. 그 들어가면 생명체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바다가 이제 생명이 살리는 바다로 바뀐 거는 그게 이제 또 증발해서 물이 육지로 가서 육지에 있는 미네랄을 녹여서 계속 바다로 수억 년을 바다로 운반하다 보니까 육지의 미네랄이 그 바다로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의 보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탄생하기 준비한 그 시점에 염도가 0.9%였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그 바닷물을 가지고 막을 싸면서 그게 생명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0.9%를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0.9%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로도 계속적으로 육지의 미네랄들이 쏟아져 들어가면서 점점 짜지고 빙산도 생기고 얼고 그러다 보니까 빙산은 소금물이 아니잖아요. 남극 대륙이라는 수천 메타의 얼음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이 점점 짜진 거죠. 그래서 지금의 3.4에서 평형을 이루어가지고 유지되고 있어요. 더 이상 짜지지 않고 이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생명체는 0.9%, 3.4의 어떻게 경계를 어떻게 지킬 거냐. 물고기가 최고이니까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바다에 사는 물고기 몸도 0.9예요. 그런데 그 계속 먹는 물은 3.4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걔는 그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걔들 생명 유지의 핵심인 거죠. 우리는 0.9%가 육지로 진화했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이 없어요. 그렇게 3.4를 먹으면 죽어. 물고기는 안 죽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네랄의 농도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소금물을 어떻게 어떤 정도의 용도로 먹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과하게 너무 짜게 먹기 때문에 우리 몸에 우리가 물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이유는 그걸 우리가 중화시키지 않으면 몸에 가서 탈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하게 짜게 먹는 거는 지양할 필요가 있고 0.9% 이하 정도로 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김치 같은 경우도 한 염도가 한 2.5% 정도 돼요. 우리 국 짠 거는 한 0.6% 이렇게 7%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김치만 왕창 먹지는 않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다른 거 섞여서 다 이렇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흡수된 메커니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 그냥 가서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농도 맞춘 제대로 된 소금물을 먹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얘기해요. 그럼 바닷물을 희석해서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바닷물이 깨끗한 바닷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깨끗한데 거기에는 중금속도 있을 수가 있고 뭔가 종류의 알들, 플랑크톤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바닷물을 떠다 놓으면 부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제거를 하고 정화를 시켜서 깨끗하게 만든 소금을 섭취하는 게 훨씬 건강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0.9%를 소금물도 0.9%를 타서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0.9% 맞춰 먹는 우리 몸에 좋다. 일견 맞는 말 같아요. 그 사람들의 말이 맞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모든 거를 0.9로 맞춰 먹어야죠. 근데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그 맹물이 나오잖아요. 그건 0.9 아니에요. 그죠? 과일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 국을 먹었다. 0.9 아니에요. 다른 거 다 0.9 아니게 먹어놓고 마실 때 그 소금을 0.9 마시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알아서 다 조절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양만 우리가 먹어주면 되는 문제지 먹을 때마다 그거 맞추는 거 안 돼요. 그리고 소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0.9% 먹는 0.9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관광하는데 소변으로 나오는 양이 있지만 땀으로 나가는 양이 무지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공장 텃밭에서 이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제가 볼 때는 그날 하루에 먹은 물의 양을 계산해 보니까 500ml에 6병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콜라를 한 병을 사서 먹었어요. 너무 갈증이 나서. 그 다음에 오다가 제가 커피를 한 잔을 사서 먹었어요. 그 아이스 커피를. 물을 엄청나게 먹었잖아요. 근데 소변량은 평소보다 더 적게 봤어요. 왜냐하면 워낙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땀으로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땀으로 나간 사람이 나중에 소변을 보면 소변 염도가 확 올라가겠죠. 땀으로 나갔기 때문에. 물이 글로 다 나갔기 때문에 소변에 나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소변의 염도도 올라가겠죠. 땀으로 나가겠지만. 그래서 그게 0.9가 안 맞다고 또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으로 나가는 부분은 0.9를 맞추는 부분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0.9% 정도 유지하는 게 몸에 소변 염도 유지하는 게 좋지만은 거기에다가 너무 일비해가지고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매일 정해놓고 일정량 드시면은 그게 건강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